우리가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갓을 만들 때 다이아몬드 커팅식으로 해가지고 수없이 각도를 틀리게 해서 빛을 반사도로 만들면 들인 전기 연료에 비해서 더 환하게 밝아집니다. 자동차 전조등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빛을 증폭하기 원하는 TV 안에서 이렇게 빛을 증폭해야 되잖아요. 빛을 증폭할 때도 각도를 틀리게 해서 다이아몬드 커팅, 즉 각 다이아몬드는 커팅 구조가 이렇게 각도별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커팅을 합니다. 그와 같이 방식대로 해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돋보기 같은 것도, 돋보기나 빛을 모으는 장치인데, 이것도 다이아몬드 커팅처럼 수많은 커팅을 만들어주면 어디 쪽에서 빛이 들어오든 각도별로 해서 빛이 모여서 거기에 돋보기를 만들 수 있고요. 건축 기술에도 빛을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건축 기술에도 사용할 수 있고, 산업상으로 이와 같이 쓰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발전할 때도 쓸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이렇게 어떤 각도별 커팅을 통해서 돋보기를 수없이 만들어 가지고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하는데 사용해서 그 물을 끓인다든지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반사파처럼 할 때 그거를 안쪽으로 오목하게 홈을 파줘서 오목 거울로 만들어서 비춰준다 그랬었죠. 수십 장이나 수백 장을 해서 태양열, 태양광 발전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태양열 조리기에도 쓰실 수 있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다이아몬드 커팅처럼 빛이 어느 각도에 들어오든지 부딪혀 가지고 거기서 반사되도록 하는 다이아몬드 커팅, 그러니까 각도를 여러 개, 다이아몬드 커팅 각도를 많이 해서 어느 쪽에서 들어오든지 빛이 증폭되도록 하는 구조를 갖춘다는 뜻에서 조명도 되게 자동차 전조등, 배 전조등, 뭐 헬리콥터 전조등 모든 데 빛을 증폭하는 구조, TV 안에 빛을 증폭하는 구조와 기타 모든 빛을 증폭하는 구조에 다이아몬드 커팅처럼 해서 빛을 풍부하게 사방에서 이렇게 들인 전기나 쏘는 전기의 빛에 비해서 보다 풍부하게 빛을 증폭시켜주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커팅이라는 거 각도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커팅을 하지 않습니까? 면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쓰일 때가 많을 거예요. 쓰일 때도 뭐 전구 같은 것도 기존의 전구를 이런 식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럼 다이아몬드 커팅처럼 각도를 틀리기 위해서 전구를 만든다고 합시다. 전구는 이런 전구도 있지만 이런 전구도 있겠죠. 이런 전구도 있다. 이때 이것을 다이아몬드 커팅처럼 이것을 각도를 깎아준 이런 것이 나온 빛이 엄청나게 증폭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명 갓 빛을 반사시켜주는 갓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짜리 큰 거보다 빛이 이렇게 전기가 들어왔다 그럼 이걸 미니 구조로 만들어서 5개, 10개짜리가 있을 수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기를 갖다 온오프 시킬 수 있다면 그 방식으로 해서 빛을 강중약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건 15W짜리, 60W짜리, 30W짜리 이렇게 있다 그러면 수용구조네, 빛의 수용구조에 있어서 어느 걸 켤지를 결정해서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조명 방식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LED 전등이다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발광 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30개, 40개짜리다 그러면 그 중에 20개만 쓰거나 10개만 쓰거나 이럴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빛의 강중력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서 빛에 이제 발광하는 발광 소자들을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빛을 증폭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사용할 수 있고, 숫자가 많으면 그거 자체로 발열이 일어나서 발열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약간 난방기구로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식물 같은 데 기를 때도 있고 방 안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10개다 20개다 있어서 언오프 구조가 있고, 그래서 뭐 전파 방식으로 하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네, 자유롭게 리모컨 방식으로 하시든지 10개다 20개다 언오프 각각의 전선에 언오프 전선이 달려 있고 언오프 구조로 이 전등을 2개만 낄지 5개, 10개 낄지 이렇게 해서 빛을 조절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조등이나 배 전조등, 헬리콥터 전조등에도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저기 목이 좀 말라가지고 자동차 전조등에 있어서나 또는 어떤 레이더 소자가 대중소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면적 대비해서 대중소가 들어가는데, 이 대중소에 들어갈 때 전기선의 두께를 얇고 중간 크기, 두꺼운 크기 해가지고 전기양을 틀리게 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통해서 어떤 레이더 소자에서 나가는 전파의 강도를 강중량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개념으로 전리양을 틀리게 공급해서 레이더 소자의 크기에 상관없이 레이더 소자에서 나오는 전파를 강도를 강약을 조절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자동차 전조등이나 대공 방어망 조명 등 이런 데도 동일하게 방식과 형태는 어떤 것일지라도 전기양을 틀리게 흘려보내서 조명의 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조명도 LED 조명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전기양을 공급 측면에서 조절한다. 또는 두 번째는 수용 측면에서 조절한다. 220W나 110W 하더라도 220V나 110V 하더라도 이 전구 자체가 수용하기를 15W짜리, 30W짜리, 60W짜리 있잖아요. 수용 구조에 있어서 그거밖에 못 받아들이면 그 정도 빛밖에 못 내는 거죠. 이와 같이 공급 측면과 수용 측면 양측에서 전기양을 통제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원래 자동차 배터리에서 쓰던 기술인데, 자동차 배터리나 기타 어디서나 전기양을 통제하는 기술에 있어서 공급 측면에 있어서 배터리 숫자, 배터리가 10개다 그러면 10개를 다 쓰든지 2개를 쓰든지 3개를 쓰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작은 배터리인데 배터리 안에 연합셀이 20개가 있다. 작은 배터리가 20개가 숨겨져 있다. 각각의 전선 구조가 달려있고 언오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중에 5개 쓸지 7개 쓸지 10개를 쓸지 이렇게 전기양을 통제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MLCC 기술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그 배터리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 큰 거, 작은 거, 큰 거에서는 여기 좀 더 큰 전력을 뽑을 수 있고, 아주 미니 구조의 이런 데서는 뭐 가령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좀 더 강한 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약한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빛을 약하고 강하고 또는 전기양을 통제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것을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크기를 틀리게 해서 전기를 이때는 작은 것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 같은 것이다 그러면 전원을 이제 축적하는 배터리가 달려 있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작은 배터리에서 갖다 쓰든지 큰 배터리에 갖다 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배터리에서 그 과전압이 들어가서 기기를 망가뜨리지 않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필요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의 공급 측면과 수용 측면에 있어서 전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전기 공급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원을 전기를 양을 통제를 한다는 거죠. 자동차에서나 뭐 비행체나 어디에서나 산업용이나 가정용 모터 기술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한쪽에는 자동 선풍기 비행체 프로펠러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오른쪽 왼쪽이 프로펠러 서기 방식에 된 전기 방식 연료를 틀리게 해서
이쪽을 적게 주고 왼쪽은 적게 주고 많이 오른쪽은 많이 주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주황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래 위로 가변 프로펠러를 통해서 내려가는 그런 내리고 오르는 그런 기술. 독일의 어떤 기술 회사가 하시더니 YTN에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에서 이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현대 기아차는 자동차 격벽 시스템, 배터리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에다가 냉난방,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니까 난방을 좀 해주자, 이렇게 그래서 일정 온도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기술을 제가 얘기했는데 YTN이 어떤 업체가 하시더니 현대 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배터리를 5개나 10개, 8개 이렇게 분할을 해서 격벽 처리를 각각 하고 한 개 고장 나면 발열이 일어났다고 거기 전기 산소를 차단시켜 버리고 나머지를 살리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이렇게 추위 때문에 열온이 있잖아요. 열을 뺏기니까 거기에 저기 전기가 닳게 되는 거죠. 또는 출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았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전해질 구조다 보잖아요. 자동차 배터리. 그러면 전해줄 구조다 보니까 격벽 시스템을 해놓고 난방을 해주면 그렇죠. 거기다가 전해줄 구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전해줄 구조를 보니까 액상이다 보니까 언다는 거예요. 이때문에 이동 속도가 늦단 말이에요. 제가 시동 배터리에다가도 얘기했었는데 냉난방을 시동 배터리에다가도 한다라고 그와 같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YTN에서 나오는데 제 기술 현대기아차에서 이게는 뭐 가정용 배터리 이게 2차 전지라고 합니다. 뭐 수천 개 수만 개 묶어가지고 각각의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가정용 배터리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변환기를 통해서 220을 인버터 발전기처럼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휴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컴퓨터에도 꽂아 놓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꽂아 놓든지 전기 나갔을 때 두꺼비 집 주 전원선에도 꽂아 놓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스위치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와 같은 가정용 배터리와 또 휴대용 배터리, 야외용 배터리 캠핑할 때 좋겠죠. 뭐 산업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셔도 되겠죠. 수천 개나 수만 개를 삼성에서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를 그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각각의 이제 다 언어프 구조가 다 전선 연결이 돼 있어 몇 개를 쓸지를 결정하는 이게 MLCC 기술에도 들어가요. 이 기술을 삼성이나 현대기아차나 어디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2차 전지가 아닌 이런 걸로도 수천 개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전선을 각각 다 연결해 몇 개를 쓸지를 결정합니다. 그걸 통해서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대기아차에서 꼭 할 것 같아서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에서 음극재 양극재 기술에서 전해질 안에 배터리 안에 전해질 통로를 아예 만들어서 외부의 온도에 취약하거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자라 그랬어요. 통로 안에만 전해질이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또 딱히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음극재 양극재 만들 때 제가 그 모터 기술에서도 연고 자석의 두께를 하나의 큰 덩어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중소 틀린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파워가 세진다고 그 기술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음극재 양극재 만들 때도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음극재 흑연 코커스 구조와 양극재 어떤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입자 구조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입자가 좀 굵은 걸로 뼈대를 만들고 나머지 이렇게 붙이면 에너지 밀도가 좋아집니다.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망간 여기 보면 탄소막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탄소봉 안에 탄소봉도 여러 겹으로 한 덩어리 큰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건전지에도 아연판도 여러 겹으로 들어갑니다.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소 틀리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꼭지를 2층으로 만들어 갖고 하면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모든 배터리와 이런 건전지에다가 얇은 코팅막을 줘가지고 여기다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코팅을 해서 코팅이 잘 안 벗겨지면 더 좋죠. 그래서 여기가 외부의 온도로 인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면 전기가 방전되는 구조를 해결할 수 있고요. 한 겹이나 두 겹, 여러 겹을 통해서 전기 방전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안 쓸 때는 여기다가 다시 잠그는 방식으로 해서 캡을 좀 줘가지고 해서 안 쓸 때는 좀 더 전기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안 하는 것보다 방전이 덜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시면 이거 완전한 절용 구조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코팅을 하시든지 절용 구조를 만든 이런 배터리 모든 형태 2차 전지와 이런
건전지에서도 이렇게 방전 구조를 막기 위한 이런 절연 구조를 갖춰서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납축전지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기존의 모든 배터리를 이와 같이 코팅 구조가 됐던 새로운 절연 구조를 보강을 해서 방전이 되지 않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캠페인성 모든 모든 기술을 이렇게 도둑질에 쓰면 안 됩니다. 지적재산권법도 있고요.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